어느 나라든 사랑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요바이라 불리는 밤에 몰래 연인의 방을 찾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국 제주에는 밤거리라 부르는 사랑을 속삭이는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낮엔 서로 모른 척하지만 밤이면 창문 아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풍습은 때로는 달콤했고 때로는 위험했습니다. 사랑과 욕망, 전통과 금기가 얽힌 사라진 길 위의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주도 성산읍. 할아버지, 이 골목이 뭐가 특별해요? 젊은 손녀가 묻자 90세 노인이 낡은 돌담을 어루만졌다. 여기가 바로 그 길이야. 밤거리라고 불렀던. 밤거리요? 그래. 옛날 제주 사람들은 사랑을 이런 식으로 했어. 낮에는 모른 척, 밤에만 비밀스럽게. 노인의 눈에 먼 추억이 어렸다. 그건 그냥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그래, 옛날 얘기지. 하지만 그때는 진짜였어.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90년 전 그날 밤의 바람처럼. 1935년 봄 제주도 성산포. 장날 아침 북적이는 장터에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으악, 멧돼지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는 와중에 물동이를 이고 가던 연화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 그때 누군가 벼락같이 달려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요? 연화가 고개를 들어보니 바다에 그을린 건장한 청년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수였다. 네, 고마워요. 다친 데는 없어요? 한수가 연화를 일으켜 세우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럼 다행이고. 한수가 돌을 집어들어 멧돼지를 쫓아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름이 뭐예요? 한수라고 해요. 저는 연화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이 얽혔다. 하지만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제주의 관습상 처녀와 총각은 함부로 만날 수 없었다. 특히 서로 다른 마을 사람이라면 더욱. 연화야, 어디 있었어? 연화의 어머니가 급히 달려왔다. 어머니, 멧돼지가 나타나서. 아이고, 다친 데는 없지? 고맙습니다, 총각님.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연화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날 밤 한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연화라고 했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수야, 왜 안 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한수가 벌떡 일어났다. 아, 아버지. 요새 무슨 일 있냐? 맨날 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바다 나갈 준비나 해라. 날씨가 좋아진다니까. 네, 아버지. 하지만 한수의 마음은 이미 바다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한수는 연화를 다시 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노인에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총각, 옛날에는 말이야, 밤거리라는 게 있었어. 밤거리요? 그래. 낮에는 만날 수 없는 남녀가 밤에 몰래 만나는 거야. 제주도만의 특별한 풍습이지. 정말요? 물론이야. 내 젊은 시절에도 그랬어. 하지만 요새는 일본 놈들이 뭐라고 할까봐 다들 안 해.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사랑이 어디 가겠어? 밤거리는 여전히 필요한 법이야. 그날 밤 한수는 처음으로 밤거리를 나섰다. 연화가 사는 마을까지는 1시간 거리였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한수는 조심스럽게 걸었다. 연화네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장날 어머니를 따라온 연화를 몰래 따라가 봤었거든. 연화야. 창문 아래서 작은 소리로 불렀다. 반응이 없었다. 연화야, 나야, 한수야. 이번에도 조용했다. 한수는 실망하며 돌아서려 했다. 누구야? 갑자기 창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장날에 멧돼지 때문에 만났던 한수씨. 창문이 조금 열렸다. 연화의 얼굴이 살짝 보였다. 이 밤중에 왜? 보고 싶어서. 솔직한 말에 연화가 당황했다. 미쳤어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아무도 없어. 다 잠들었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만날 수는. 연화야, 나도 내가 보고 싶었어. 연화가 잠시 망설였다. 정말이야. 한 달 내내 내 생각만 했어. 바보. 연화가 작게 웃었다. 추워요. 들어올래요? 정말? 빨리요. 누가 보기 전에. 한수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연화의 방으로 들어갔다. 촛불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렇게 만나는 거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야. 무서워요. 뭐가? 이런 게. 들키면 어떡해요? 안 들켜. 조심할게. 한수가 연화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손이 얼음같이 차네. 긴장해서. 왜 긴장해? 이런 거 처음이라서. 한수가 연화의 손을 입김으로 녹여주었다. 이제 좀 낫지? 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한수씨, 그냥 한수라고 불러. 한수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냐? 왜? 부모님들이 알면. 모르게 하면 돼. 그게 쉬운 일이야? 어렵지. 하지만 너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쉬워. 연화가 한수를 바라봤다. 정말 나를 좋아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야. 사랑해. 사랑. 너도 나를.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랑해. 새벽 4시 한수가 떠날 시간이었다.
물었다. 가야 해? 해 뜨면 위험해. 언제 다시 올 거야? 내일 밤 올 수 있을까? 매일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럼 이틀에 한 번? 좋아. 한수가 창문을 통해 나가려 할 때 연화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한수야, 왜? 조심해. 정말 조심해. 알겠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한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오랫동안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밤거리가 시작되었다. 이틀에 한 번, 때로는 사흘에 한 번, 한수는 어김없이 연화를 찾아왔다. 오늘 바다는 어땠어? 거칠었어. 파도가 높아서 배가 많이 흔들렸어. 다치지는 않았어? 괜찮아. 그치만 내 얼굴 보니까 다 잊힌다. 허튼 소리만 하네. 허튼 소리 아니야. 바다에서 내 생각만 했어. 파도 소리가 내 이름 부르는 소리 같았어. 한수야, 정말이야. 연화 하면서 파도가 부르더라고. 연화가 웃었다. 바다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그래. 그래서 빨리 들어왔어. 바다도 나보고 빨리 연화한테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바보야.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왜 울어? 행복해서. 정말이야.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야. 한수가 연화를 안았다. 나도야.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어느 날 밤 연화가 한수에게 물었다. 한수야,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왜? 불안해? 응, 조금. 뭐가 불안한데? 마을 사람들 눈치채면 어떡해? 안 들켜.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그래도 연화야, 나 있잖아. 내가 널 지켜줄게. 어떻게든 누가 뭐라고 해도 널 포기 안 해. 정말이야. 하지만 연화의 불안은 근거가 있었다. 1935년 여름 마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앞으로 이 마을 어업 관리를 맡게 된 사토 게이지입니다. 마을 이장집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인 관리가 인사했다. 조선 총독부에서 파견됐습니다. 앞으로 어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연화의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럼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해온 방식도 바뀌는 겁니까? 시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죠.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겁니다. 사토의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리고 마을의 미풍양속도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풍양속이요? 밤거리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관습들 말입니다. 마을 어른들이 웅성거렸다. 그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조선 총독부의 방침입니다. 젊은이들의 기강 회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그런 야만적인 풍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날 밤 연화가 한수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요즘 더 엄해졌어. 왜? 일본 사람들하고 마을 어른들이 자주 모이거든. 바다 어장 얘기래. 일본 사람? 응. 일본에서 온 사람이 앞으로 바다 일에 관여한다나 봐. 이름이 뭔데? 사토라던가. 어부래. 그 이름이 한수의 귀에 오래 맴돌았다. 뭔가 불길했다. 연화야. 왜? 그 사람이 너한테 말 걸면 그냥 무시해. 알았지? 왜?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싫어. 일본 놈들은 다 똑같아. 한수야. 약속해. 그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 알겠어. 하지만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올라왔다. 며칠 후 연화가 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아가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일본인이 서 있었다. 네, 혹시 연화 아가씨죠? 네, 그런데요. 사토 게이지라고 합니다. 아버님께 인사드린 적이 있어요. 아, 연화가 당황했다. 한수가 말하지 말라던 그 사람이었다. 아가씨는 참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거절하시는 건가요? 아버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아버지가요? 네, 사실 제가 아가씨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겠죠. 시간을 두고 알아가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갈 일이 있어서. 연화가 서둘러 자리를 떴다. 사토는 그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다. 흥미롭군. 그날 밤 연화는 한수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아버지한테 허락받았다고 하더라고. 젠장. 한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어떻게 한수야? 걱정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무슨 방법? 모르겠어. 하지만 널 그런 놈한테 넘겨줄 수는 없어. 한수야, 연화야, 우리 도망갈까? 뭐? 제주를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자. 미쳤어? 우리가 어떻게? 돈은 내가 모았어. 부산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한수야, 정신 차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 내가 그 일본 놈하고 결혼하는 게 현실이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뭐 어쩌자고. 그냥 포기하자고. 연화가 울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한수가 연화를 안았다. 미안해. 너한테 화낸 게 아니야. 알아. 시간을 좀 더 벌어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해시태그 오막 위험한 게임. 하지만 사토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후 연화의 집에 정식으로 중매를 넣었다.
들었다. 사토씨가 연화를 아내로 맡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조건도 매우 좋고요. 하지만 연화는 아직 요새 같은 시국에 일본인과 혼인하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연화 아버님 생각해보세요. 사토씨는 관리직입니다. 연화가 결혼하면 집안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화 아버지가 고민했다. 그럴듯한 말이었다. 연화 생각은 어떨까? 처음에는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정해주면 따라야죠. 그렇긴 하지만 한번 만나보시죠. 사토씨가 어떤 분인지. 그날 저녁 연화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버지, 제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해요? 연화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절대 싫어요. 왜? 사토씨는 좋은 분이야. 일본인이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연화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 누구야? 누구를 사랑한다고? 연화가 입을 다물었다. 한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었다. 말해봐. 누구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연화야, 너 혹시 누구랑 몰래 만나고 있었니?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내 태도를 보니까 분명히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연화 아버지는 이미 눈치를 챘다. 당분간 밤에는 나가지 마라. 혼인 전까지는. 아버지, 이건 명령이다. 그날 밤 한수가 평소처럼 연화를 찾아왔지만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 연화야.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무슨 일이야? 왜 대답이 없어? 그때 갑자기 불빛이 켜졌다. 누구야? 연화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저씨, 너구나. 내 딸을 유혹한 놈이. 저는 조용해. 이런 식으로 내 딸을 만나고 있었구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란을 듣고 온 것이다. 이장님도 오셨네요. 뒤에서 사토가 나타났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사토씨,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밤거리라는 악습 때문에. 한수야. 창문에서 연화가 울부짖었다. 연화야, 끌고 가세요. 당장. 사토가 차갑게 명령했다. 한수야. 연화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다음 날 한수는 강제로 징용에 끌려갔다. 사토가 불온한 청년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엄마, 한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일본으로. 징용을 가게 됐어.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다. 전쟁이 끝나야. 한수 어머니가 울었다. 연화는 집에 감금됐다. 아버지가 결혼 전까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 제발. 안 돼. 너는 일주일 후에 사토 씨와 결혼해야 해. 저는 한수를 사랑해요. 그놈은 이미 일본으로 갔어. 포기해. 포기할 수 없어요. 연화야,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제 내 앞길은 정해졌어. 연화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안 돼. 이미 결정된 일이야. 혼례 전날 밤 연화는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수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올 수도 없었다. 내일이면 정말로 끝이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연화야. 한수야. 하지만 나타난 건 한수가 아니라 마을 총각 민수였다. 민수야. 연화야. 한수 형이 편지를 보냈어. 편지? 민수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징용장에서 몰래 보낸 거야. 나한테 전해달라고.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연화야,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돌아갈게. 기다려줘. 사랑해. 한수야. 연화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민수야. 한수는 어디에 있어? 일본 오사카 군수공장이래. 하지만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알겠어. 고마워. 민수가 사라진 후 연화는 밤새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다음 날 연화와 사토의 혼례가 치러졌다. 연화는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일본식 기모노를 입어야 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연화씨. 사토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말이 없으시네요. 아직 낯설어서 그런가? 사토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연화씨, 이제 과거는 잊으세요. 그 어부 청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연화가 사토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한수를 신고한 거죠? 그게 중요한가요? 대답해요.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그런 불량한 청년은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해요. 연화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그런 남자와 어울리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당신 따위가 내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연화씨, 사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법적으로는 제 아내입니다. 연화가 기모노를 벗어던졌다. 이런 옷 입기 싫어요. 저는 조선 사람이에요. 연화. 사토가 연화의 팔목을 거칠게 잡았다. 아파요. 좋습니다. 힘으로라도 길들여야겠네요. 그때 연화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사토씨, 연화가 아직 어려서 시간을 두고.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어요. 사토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다. 결혼 후 연화의 삶은 지옥이었다. 사토는 겉으로는 신사적이었지만 집에서는 폭군이었다.
밥이 왜 이렇게 짜요? 죄송해요. 조선 여자들은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군요. 사토가 밥그릇을 바닥에 던졌다. 다시 만드세요. 네. 연화가 무릎을 꿇고 밥알을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말 쓰지 마세요. 집에서는 일본어만. 하지만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조선말을 쓰면 창피해요. 연화는 입을 다물었다. 매일 밤 연화는 한수를 그리워했다. 한수야, 언제 돌아올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빨리 돌아와줘.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줘.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했다. 제주도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제 모든 조선인은 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해요. 사토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은 징용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치를 떨었다. 한수도 저런 놈들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은 국방부인회에 가입해서 전쟁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토의 시선이 연화에게 향했다. 특히 제 아내부터 모범을 보여야겠죠. 연화가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사토가 집에 들어왔을 때 취해 있었다. 연화. 네, 오늘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국방부인회 얘기할 때 고개를 돌렸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 거짓말. 당신은 항상 저에게 반항적이에요. 사토가 연화에게 다가왔다. 당신 아직도 그 어부를 그리워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매일 밤 창문 바라보는 거 다 봤어요. 그 남자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징용장에서 살아남을 리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연화가 소리쳤다. 아직도 그놈을 사랑한다는 거군요. 사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요. 그럼 확실히 포기하게 만들어드리죠. 뭐라고요? 내일 징용관리소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한수라는 조선인이 사고로 죽었다고. 그게 무슨. 물론 거짓말이지만 당신은 그걸 믿게 될 거예요. 연화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저만 사랑한다고 약속하세요. 약속할게요. 좋아요. 그럼 그 연락은 취소하죠. 사토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몰래 한수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다. 어느 날 민수를 만났다. 민수야, 연화 누나, 한수 소식 혹시 들었어? 민수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누나 위험해요. 사토가 누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알아. 그래도 궁금해서. 한수 형은 살아있어요. 정말? 네. 며칠 전에 편지가 왔어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편지? 여기. 민수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연화야, 나는 살아있다.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 너도 버텨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갈게. 사랑해. 한수야. 연화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누나, 빨리 가세요. 누가 볼까봐. 고마워, 민수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화는 희망을 품었다. 한수는 살아있다고. 그 순간부터 연화는 달라졌다. 견딜 수 있었다. 사토가 아무리 괴롭혀도 마음만은 한수에게 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 연화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으로. 이제 한수가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사토는 달랐다. 이럴 수가. 이제 당신도 일본으로 돌아가야죠. 연화가 차갑게 말했다. 연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해방되었으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무슨 법이요? 일제강점기 법이요? 그건 이제 무효예요. 사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네. 가세요. 빨리. 그럼 한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그래요. 10년이 걸려도 평생이라도. 사토가 쓰게 웃었다. 좋아요. 하지만 그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연화가 소리쳤다. 사토가 집을 떠났다. 해방 후 연화는 혼자 살았다. 매일 한수를 기다렸다. 언제 올까?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한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징용자들은 하나둘 돌아왔지만 한수만은 소식이 없었다. 혹시 한수 소식 들으신 분 있나요? 글쎄요. 일본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없던데. 오사카에서 온 사람들은요? 오사카는 폭격을 많이 당했다고 하던데. 연화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6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한수의 소식은 없었다. 누나, 한수 형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 아마 못 올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오사카 군수공장이 폭격으로 다 파괴됐대요. 그곳에 있던 조선인들 대부분이. 아니야. 한수는 살아있어. 연화가 소리쳤다. 누나, 살아있다고. 분명히 살아있어. 하지만 연화의 마음 깊은 곳에도 불안이 자리했다. 1948년 제주도에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다. 4.4
사건이었다. 빨갱이를 색출하라. 무고한 주민들을 죽이지 마라. 마을이 피로 물들었다. 연화의 남편이었던 사토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연화도 의심받았다. 너 일본 놈하고 살았잖아. 첩자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강제로. 거짓말. 첩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 연화가 위험에 처했을 때 민수가 나타났다. 연화 누나, 민수야, 빨리 피해요. 토벌대가 오고 있어요. 어디로? 한라산으로. 빨리. 연화는 민수를 따라 산으로 피했다. 한라산 깊숙한 곳에서 연화는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숨어 지냈다. 이런 세상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견뎌야 해요. 언젠가는 평화가 올 거예요. 하지만 추위와 굶주림에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갔다. 연화도 병에 걸렸다. 누나 정신 차려요. 민수가 연화를 간병했다. 민수야. 네 누나. 나 죽으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한수가 돌아오면. 누나 내가 끝까지 기다렸다고 전해줘. 누나 제발. 하지만 연화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1950년 한수가 마침내 제주도로 돌아왔다. 고향이야. 드디어. 하지만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연화는 어디에? 한수가 급히 연화의 집으로 달려갔다. 연화야.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이웃집 아저씨, 연화는 어디 갔어요? 한수야, 너 살아있었구나. 연화는 어디? 아저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수야, 왜요? 연화가 어디 있다고요? 연화는 4.3대. 뭐라고요? 산에서 병으로. 한수가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한수야, 정신 차려. 연화야. 한수의 절규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민수가 한수를 연화의 무덤으로 데려갔다. 여기 누나가. 작은 돌무덤 앞에서 한수가 무릎을 꿇었다. 연화야, 미안해. 늦었어. 형, 누나가 마지막까지 형을 기다렸어요. 정말? 네. 형이 돌아오면 자기가 끝까지 기다렸다고 전해달라고.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연화야, 내가 왔어. 늦었지만 왔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연화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형, 이거 누나가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민수가 낡은 편지를 건넸다. 한수가 징용장에서 보낸 편지였다. 연화야. 한수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나도 곧 갈게.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한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매일 밤 연화의 무덤을 찾아가 이야기했다. 오늘 바다가 잔잔했어. 내가 좋아하던 날씨였지. 마을에 새로운 처자가 있는데 너처럼 예뻐. 하지만 너만큼은 아니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없어. 그렇게 한수는 늙어갔다. 에필로그. 2024년 제주도. 90세가 된 한수가 손녀와 함께 옛 밤거리를 걷고 있다. 할아버지,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그래, 슬픈 이야기야. 그럼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신 거예요? 아니야. 연화가 있었어. 마음속에 항상. 지금도요?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야. 밤만 되면 연화가 창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사랑은 죽지 않는단다. 손녀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연화 할머니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럴게. 제가 할아버지를 잘 돌봐드리고 있다고. 알겠어. 해가 지고 있었다. 한수가 하늘을 바라봤다. 연화야, 오늘도 하루가 지나간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바람이 불어왔다. 90년 전 그날 밤의 바람처럼. 곧 갈게. 기다려줘. 그해 겨울, 한수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한수는 젊어져 있었다. 23세의 모습으로. 연화야. 한수야. 20세의 연화가 달려와 한수를 안았다. 늦었어. 정말 늦었어. 괜찮아. 이제 왔잖아.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바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다. 그 옛날의 밤거리를.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영원이야.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90년 만에 재회였다. 연화야. 왜?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사랑의 길에서, 영원한 밤거리에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